이은채는 고요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언제나처럼 출근길에 올랐다. 서울의 새벽은 매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늘 낯선 동시에 익숙한 풍경이었다. 고아원에서 나와 홀로 선 지 10년. 그녀의 삶은 굳건한 독립성과 끈질긴 인내로 점철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이후 친척들의 싸늘한 외면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일찍이 터득해야 했다. 이제 그녀는 유능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제법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세상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따라 출근길은 유난히 한산했다. 어두운 도로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의 흐릿한 윤곽을 드러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미약한 숨소리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이곳은 지름길이었지만 인적이 드물어 늘 약간의 긴장감을 주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섬광이 스쳤다. 이은채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예리한 감각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망설이는 순간 굉음과 함께 금속이 뒤엉키는 소리가 골목을 뒤흔들었다. 이은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사고였다. 그것도 아주 크게 난 사고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지했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다. 주저하던 그녀는 결국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사고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금속 타는 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있었고 엔진룸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누구 없어요. 이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골목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마치 이 세상에서 그녀만이 홀로 이 비극을 목격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운전석 문은 심하게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수석으로 향했다. 조수석 문 역시 간신히 틈만 벌어질 뿐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안간힘을 써서 문을 비집고 열었다. 차 안은 에어백이 터져 있었고 시야를 가리는 먼지 사이로 한 남자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없었다. 이은채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차 안으로 몸을 숙였다. 남자의 맥박을 확인하자 희미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박함을 느꼈다. 이봐요. 정신 차려봐요. 그녀는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상황을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놀랍도록 또렷했다. 구급차가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터였다. 남자의 상태를 보니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머리에서 출혈이 심했고 한쪽 다리가 차체에 끼어있는 듯했다. 이대로 두면 위험했다. 이은채는 고아원에서 긴급처치법을 배웠던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벗어 남자의 머리 상처를 지혈하려 했다.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남자의 생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다행히 출혈은 조금씩 줄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다리였다.
차체에 끼어 움직일 수 없었다. 남자를 구출하려면 차에서 꺼내야만 했다. 이은채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나 도구를 찾을 수 있을까 했지만 이런 외진 골목에 아무것도 있을 리 만무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찌그러진 차 문 틈새가 들어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문을 벌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얇은 팔로는 찌그러진 철문을 들어 올릴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다. 제발, 제발 살아야 해요. 그녀는 알 수 없는 간절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문득 차 안에 있는 남자의 시트에 뭔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어 찌그러진 차 문틈새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필사적으로 밀어 올렸다.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기적처럼 문이 아주 조금 더 벌어졌다. 그 틈으로 남자의 다리를 빼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생겼다. 이은채는 조심스럽게 남자의 몸을 움직여 다리를 빼냈다. 남자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그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의식이 없었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다. 그때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은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희미했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상처를 다시 살피며 구급대원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붉은 빛을 번쩍이며 구급차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은채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고 손은 피로 끈적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의 임기응변과 침착함 덕분에 남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덕분에 이분 목숨을 건졌어요. 대단하십니다. 이은채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구급대원들은 남자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다. 이은채는 그들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그 생각을 지웠다. 그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평범했다. 이런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구급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확인한 이은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찌그러진 차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사고의 흔적은 참혹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그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엉망진창이 된 옷차림과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출근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짧은 만남이 그녀의 고독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병원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는 이은채의 코끝을 맴돌며 그날 새벽의 혼란스러운 기억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남자를 구급차에 태워보낸 후
엉망이 된 옷차림 그대로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다. 피 묻은 손을 씻어내고 얼룩진 스카프를 세탁기에 넣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몸, 그리고 묘하게 익숙했던 그 미간의 주름까지. 그녀는 그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치부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 구했다는 경험은 그녀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강력한 파문을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잠을 설친 탓에 눈밑은 거뭇했고 몸은 청은망은이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어제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살았을까, 혹시 깨어났을까, 온갖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은채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그 남자를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자신이 구한 생명이었기 때문일 터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뉴스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가 혹시 올라와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몇 번의 검색 끝에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속보성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강남 재벌 3세 강민준, 새벽 의문의 교통사고, 생명위독.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 남자는 어제 그녀가 구했던 그 남자와 정확히 일치했다.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강민준.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재벌 3세라는 수식어는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세계를 암시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개입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의문의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다. 강민주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J그룹의 후계자였고 최근 경영 일선에 나서며 두각을 나타내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새벽에 외진 골목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분명 석연치 않은 부분이었다. 기사에는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의 흔적은 없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이은채는 불현듯 섬뜩함을 느꼈다. 어쩌면 그 사고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퇴근길,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괜히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소름이 돋았다. 며칠 후, 그녀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평소 다니던 골목길에서 낯선 검은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차 안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은채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혹시 그들이 자신을 따라올까봐 그녀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사람이 많은 큰 길가로 나섰다. 다행히 그들은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가 강민준을 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그녀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이은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은 그저 선의로 한 일인데 왜 이런 위협을 받아야 하는가? 그녀는 문득 과원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버려졌던 어린 시절.
늘 자신을 괴롭히던 친척들의 이기적인 모습들. 그녀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젠 도망치기만 하는 연약한 이은채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출근길 대신 강민준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최소한 그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동안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또 다른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다. 분명 강민준의 가족이거나 관계자들일 터였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남자들의 대화가 그녀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 상무님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민준 저 자식이 깨어나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강 상무님이라는 호칭과 회장님이라는 언급, 그리고 강민준 저 자식이 깨어나면 큰일 난다는 말. 이 모든 것이 강민준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그들은 강민준의 사고를 은폐하려 하거나 혹은 그 사고 자체를 계획한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 이은채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강 상무라는 인물이 강민준에게 적대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그들이 병실 문을 닫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병원 로비로 내려와 조용히 병원 직원들에게 강민준의 상태를 물었다. 물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사람인 척했다. 그녀의 질문에 직원은 강민준이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답했다.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며칠 후 이은채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을 겪었다. 그녀의 회사 컴퓨터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오류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IT 부서 직원들이 몇 시간을 매달렸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중요한 작업을 제때 마치지 못했고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방해하려는 것일까? 이은채는 의심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 후로도 그녀의 주변에서는 작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그녀의 계좌에서 소액의 돈이 알 수 없게 인출되거나 그녀의 집 우편함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협박성 편지가 들어있기도 했다.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이었다. 이은채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강민준의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강한 의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준을 구한 순간부터 이미 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그녀가 고독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빛났다. 강민준이 의식을 회복한 것은 이은채가 병원을 방문한 지 일주일 후였다. 그는 깨어났지만 사고 당시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머릿속에는 섬광과 굉음, 그리고 낯선 여인의 희미한 형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주변은 온통 병문안을 온 가족들과 J그룹의 임원들로 북적였다. 그들의 표정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강민준의 눈에는 그 속에 숨겨진 미묘한 권력 다툼과 탐욕이 비쳤다. 특히 그의 숙부이자 J그룹의 강상무는 노골적으로 강민준의 상태를 주시하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강민준은 침대 위에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직감은 이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는 자신의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J그룹의 중요한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얻었었다. 그 정보는 그룹 내 일부 인물들의 비리와 연루되어 있었고 그 비리를 파헤치려던 순간 그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미 자신을 노리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치밀한 공격을 받을 줄은 몰랐다. 그는 병실을 지키는 경호원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비서인 박 비서를 호출했다. 박 비서는 강민준의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다. 그는 재빠르게 병실로 달려왔고 강민준은 그에게 자신의 사고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구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생명을 구한 그 여인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어쩌면 그녀가 이 음모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직감을 느꼈다. 한편 이은채의 삶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 컴퓨터 오류는 계속되었고 그녀의 작업 파일들이 알 수 없게 손상되기도 했다. 급기야 그녀의 집으로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그들의 집요함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강민준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듯 했지만 그녀는 모른 척하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망설였다. 재벌가의 음모에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봤자 오히려 자신만 더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린 시절부터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그녀의 끈기와 강단이 다시 발휘될 때였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기록하고 가능한 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탁월한 관찰력과 기억력은 이러한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며칠 후 이은채는 자신의 회사로 찾아온 박 비서와 마주했다. 박 비서는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를 수소문한 끝에 그녀를 찾아낸 것이었다. 박 비서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강민준이 깨어났으며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강민준의 부탁이라며 그녀에게 병원으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교차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던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 비서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강민준의 병실은 여전히 삼엄한 경비 속에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은채는 침대에 누워있는 강민준을 마주했다. 그는 아직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강렬했다. 그는 이은채를 보자마자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은채 씨,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은채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은 박 비서를 물리고 이은채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J그룹 내의 권력 다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세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은채는 이미 짐작하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직접 그의 입을 통해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은채 씨, 저는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현재 제 주변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족조차도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구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위험에 처한 저를 도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기와 침착함을 믿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제 개인 경호원이자 비서가 되어 주십시오.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은채는 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이런 거대한 기업의 CEO를 경호하고 비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녀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근 자신이 겪었던 위협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단순히 자신을 겁주는 것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강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녀는 강민준의 눈빛에서 진심과 함께 절박함을 보았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경호 경험도 없고 비서 일도 잘 모릅니다. 이은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신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당신의 침착함과 판단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줄 테니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은채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핏기가 없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강렬한 의지를 느꼈다. 그들의 악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두 외로운 영혼의 굳건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이은채는 알지 못했다. 이 남자가 그녀의 고독했던 삶에 얼마나 큰 빛이 될지, 그리고 그녀가 그를 통해 잊었던 가족의 의미와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은채는 강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 날부터 그의 개인 비서이자 경호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순식간에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의 일상에서 벗어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J그룹의 화려하면서도 위험한 세계로 진입했다. 강민준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다. 최고급 숙소와 차량, 그리고 그녀의 업무를 보조할 박 비서의 전적인 협력까지. 이은채는 자신이 새로운 역할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의문이었지만 그녀의 타고난 관찰력과 빠른 학습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녀의 첫 임무는 강민준의 건강관리와 함께 그의 일상생활을 돕는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그의 숙부인 강상무를 비롯한 몇몇 임원들이 강민준의 병실을 끊임없이 드나들며 그의 퇴원을 종용했다. 그들은 강민준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은채의 눈에는 그들의 조급함 속에 숨겨진 불순한 의도가 명확히 보였다.
강민주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는 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했다. 그녀는 강상무의 방문을 제안하고 강민준의 식단과 복용약을 철저히 관리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침착한 태도에 강상무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강민준은 그녀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냈다. 며칠 후 강민준은 퇴원하여 그의 개인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저택은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동시에 고독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이곳은 그녀가 살던 작은 오피스텔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이은채는 강민준의 스케줄 관리, 외부인 접견 통제, 그리고 그의 안전을 위한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챙겼다. 그녀는 경호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녀는 저택 내의 모든 CCTV를 확인하고 경호 인력의 배치와 동선을 면밀히 살폈다. 그녀의 눈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박 비서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강민주는 이은채의 업무 처리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구해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섬세하면서도 강인했고 무엇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맡겼다. 이은채 씨, 제 사고는 분명 계획된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J그룹 내부에 있습니다. 이은채는 강민준의 지시에 따라 사고 당일 그의 동선과 접촉 인물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비서와 함께 J그룹 내부의 정보를 캐내고 강민준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분석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디지털 자료를 다루었고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분석력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정확하고 빨랐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강민준의 숙부인 강상무와 그의 측근들이 J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불법적으로 유출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강민준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막으려다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강상무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강민준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이은채는 강상무가 강민준의 사고를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그들은 강민준의 차량에 고의적인 결함을 만들고 그가 외진 골목을 지나갈 때를 노렸던 것이다. 이은채는 확보한 증거들을 강민준에게 보고했다. 강민준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며 깊은 신뢰를 보냈다. 이은채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이은채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옆에서 함께 진실을 파헤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상무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강민준의 회복과 이은채의 등장에 불안감을 느끼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J그룹 내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 이은채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의 신분을 조사하며 그녀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는 이은채가 고아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친척들에게 버림받았던 상처를 이용해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했다. 어느 날 이은채는 강민준과 함께 J그룹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다. 강상무는 회의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이은채를 무시하고 비난했다. 강민준 씨, 당신 옆에 있는 저 여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도 아닌 고아 출신이 감히 J그룹의 회의에 참석하다니. 회사의 기밀이 새어나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의 비난은 가시 돋친 칼날처럼
이은채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의 어린 시절 아픔을 건드리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은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 상무의 말을 침착하게 받아쳤다. 강 상무님, 저는 강민준 대표님의 정식 비서이자 경호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J그룹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의 배경보다는 제가 가진 정보에 더 집중해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 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강 상무의 비리 증거들을 회의에서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강 상무의 비리 관련 증거들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조성하고 동시에 내부 감사를 통해 그의 측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은채는 익명의 제보자로 활동하며 중요한 정보들을 언론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그녀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은밀한 실행력은 강 상무의 세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 상무는 자신을 옥죄어 오는 압박에 초조해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은채의 지시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녀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가 홀로 퇴근하는 길목에 괴한들을 배치하여 그녀를 납치하거나 위협하려 했다. 하지만 이은채는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 비서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동선을 미리 파악해 두었고 강민준이 몰래 배치해둔 경호 인력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은 강민준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강민준과 이은채의 관계는 이러한 위험과 역경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강민준은 이은채에게 자신의 과거와 아픔을 털어놓았고 그녀 역시 강민준에게 자신의 고독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강민준은 이은채가 자신에게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선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삶에 다시금 빛을 비춰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과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은채 역시 강민준의 곁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상무의 음모는 예상보다 더욱 깊고 교활했다. 그는 이은채가 단순히 강민준의 비서가 아님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직접적인 위협으로는 이은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새로운 덫을 놓았다. 그는 이은채의 과거, 즉 고아원에서 자랐고 친척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언론에 흘렸다. J그룹 후계자 강민준, 정체불명 고아 출신 여인에게 홀려 와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기사들은 이은채를 탐욕스럽고 목적이 불순한 여자로 묘사하며 그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은채는 생전 처음 겪는 언론의 마녀 사냥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고독감과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다시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읽으며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그녀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그는 그녀에게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은채 씨, 그들은 당신을 흔들기 위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강민준은 언론에 직접 나서서 이은채를 옹호하고 그녀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임을 명백히 밝혔다.
그는 J그룹 차원에서 이은채에 대한 모든 악의적인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잠시나마 여론의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강상무의 세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민준의 경영 복귀를 방해하기 위해 그룹 내부에서 그를 고립시키려 했다. 중요한 이사회에서 강민준의 의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그의 신사업 계획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강상무는 이제 강민준과 이은채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J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빼돌려 조작한 후 이를 강민준의 소행으로 꾸미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비자금 장부를 강민준의 저택금고에 은밀하게 숨겨놓아 강민준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만들려 했다. 동시에 그는 이은채를 납치하여 강민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그녀를 통해 강민준의 모든 계획을 알아내려 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준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으로 저택을 비운 사이 이은채는 홀로 저택에서 강민준의 다음 일정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저택의 비상벨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이은채는 직감적으로 위기를 감지했다. 그녀는 즉시 경호실에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강상무의 수하들이 경호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이 분명했다. 이은채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비상탈출 경로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녀가 움직이려는 순간 무장한 괴한 몇 명이 저택 안으로 침입했다. 그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총기를 들고 있었다. 이은채는 순식간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구어원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호신술과 과거 무술 영화를 보며 익힌 장의술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괴한들은 이은채를 찾기 위해 저택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은채는 숨죽이며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녀는 그들이 무전으로 서로 교신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규모와 움직임을 파악했다. 그녀는 그들이 강상무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도망치기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 기회에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강상무의 음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고의적으로 소리를 내어 괴한 한 명의 주의를 끌었다. 괴한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하자 이은채는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여 그의 뒤를 잡았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은 뒤 그를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괴한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다. 다른 괴한들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이은채는 빼앗은 총으로 그들을 위협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총을 다뤄본 적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방가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괴한들은 그녀가 총을 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강렬한 살기를 느꼈다. 그들은 잠시 주춤했다. 이은채는 그 틈을 타서 저택의 은밀한 통로를 통해 지하로 향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말했던 저택 지하의 비밀 금고를 떠올렸다. 강상무가 비자금 장부를 그곳에 숨겼을 수도 있다고 직감했다. 지하 통로는 어둡고 미로가 탔다. 이은채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에서는 괴한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강민준 씨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야 해. 그녀는 마침내 비밀 금고실의 문을 발견했다. 금고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이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잠금 장치를 해제할 줄 몰랐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강민준이 과거에 흘리듯 말했던 농담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 집 금고 비밀번호는 제 생일과 저희 어머니 결혼기념일을 합친 겁니다.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은채는 강민준의 생일과 그의 어머니 결혼기념일을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는 놀라움과 안도감에 숨을 들이켰다. 강민준은 그녀를 얼마나 신뢰했기에 이런 개인적인 정보까지 무심코 말했던 것일까.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함께 낡은 가죽 가방이 있었다. 이은채는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강 상무의 비리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를 꺼내든 순간 괴한들이 금고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잡았다. 괴한 중 한 명이 이은채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은채는 장부를 품에 꼭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괴한의 공격을 피하며 금고실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녀는 자신이 잡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때 그녀의 눈에 금고실 한쪽에 세워져 있는 무거운 소의 지렛대가 들어왔다. 그녀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재빨리 소의 지렛대를 움켜쥐고 괴한들을 향해 휘둘렀다. 묵직한 소의 지렛대가 휘두르는 힘에 괴한들은 휘청거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괴한의 다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괴한은 고통에 찬 신음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는 또 다른 괴한의 팔을 가격했고 그 역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투지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과거의 이은채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수적으로 열세인 그녀는 결국 괴한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비자금 장부를 놓지 않으려 했지만 괴한 중 한 명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강하게 비틀었다. 장부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순간 이은채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강민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해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그녀가 쓰러진 후 괴한들은 비자금 장부를 주워들고 사라졌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은채의 희생과 함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강민준은 미팅을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온 후 비상벨이 울리고 이은채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금고실이 열려 있고 비자금 장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은채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강민준은 이은채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모든 이성을 잃을 뻔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절망으로 이글거렸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고 이제 그녀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그는 즉시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이은채의 행방을 쫓았다. 박 비서에게는 J그룹 내부에 자신의 스파이들을 심어놓았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강 상무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은채를 찾기 위한 비상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은채는 알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지끈거렸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쑤셨다. 그녀가 의식을 차렸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강상무의 음흉한 미소가 보였다. 깨어났군, 이은채 씨. 당신의 충성심은 가상하지만 너무 지나쳤어. 당신 같은 미천한 고아 출신이 감히 J그룹의 일에 끼어들 줄이야. 그의 조롱 섞인 말은 이은채의 심장을 빗으로 꿰뚫는 듯했다. 이은채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강상무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강민준 대표님은 당신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상무는 코웃음을 쳤다. 진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진실을 만드는 법이지. 비자금 장부는 이미 강민준의 손에 들어갔을 테고 그는 이제 모든 죄를 뒤집었을 겁니다. 당신은 그의 무덤이 될 것이고 나는 J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겠지. 강상무는 이은채에게 비자금 장부의 행방과 강민준의 모든 계획을 실토하라고 협박했다. 그는 그녀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문하며 그녀의 입을 열게 하려 했다. 하지만 이은채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강민준 씨를 위해서라도. 강민준은 이은채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저택의 모든 흔적을 분석했고 강상무의 신복들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의 오랜 경험과 뛰어난 분석력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은채가 감금된 장소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강민준은 직접 자신의 최정예 팀을 이끌고 이은채가 갇혀있는 폐창고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폐창고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삼엄한 경비 속에 있었다. 강민준은 팀원들에게 철저한 침투 계획을 지시했다. 그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이은채를 구출하고 싶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은채를 고통스럽게 한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강민준의 팀은 완벽한 침투 작전을 펼쳤다. 그들은 경비들을 무력화시키고 창고 내부로 진입했다. 강민준은 직접 이은채가 감금된 방으로 돌진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그의 눈에 쇠사슬에 묶여 쓰러져 있는 이은채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겨져 있었다. 강민준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은채 씨 강민준은 그녀에게 달려가 쇠사슬을 끊어내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은채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장부, 찾았어요. 당신 금고에 있었어요. 그녀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비자금 장부의 행방을 그에게 알려주려 했다. 강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강상무가 장부를 조작하여 자신의 금고에 숨겼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이은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강상무와 그의 수하들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다. 강상무 이 비열한 자식, 감히 내 은채 씨에게 이런 짓을 해. 강민준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강상무에게 직접적으로 대결을 선언했다. 그는 이은채가 목숨 걸고 지켜낸 비자금 장부를 증거로 삼아 강상무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J그룹 내부에 숨겨진 강상무의 모든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전면전에 돌입했다. 며칠 후 J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상무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는 강민준이 이은채를 구하려다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틈을 타 강민준을 완전히 축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강민준은 이사회 자리에서 당당하게 비자금 장부의 복사본과 이은채가 목숨 걸고 확보한 다른 증거들을 공개했다. 그는 강상무가 제2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유출하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모든 음모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의 폭로는 충격적이었다. 이사회장 안은 술렁거렸다. 강상무는 당황하여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저건 조작된 증거야. 강민준 저 자식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그는 필사적으로 발악했지만 강민준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명적이었다. 특히 강민준은 이은채가 납치되어 감금된 동안 강상무가 그녀를 협박하며 진실을 캐내려 했던 녹취 파일까지 공개했다. 그 녹취 파일에는 강상무의 육성으로 모든 비리와 음모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강민준의 폭로가 이어지는 동안 이은채는 병원 침대에 누워 강민준의 활약을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상처가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자부심으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강민준은 그녀를 지켜냈고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이사회는 강상무의 즉각적인 해임과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강상무는 결국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측근들 역시 줄줄이 구속되었고 제2그룹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 세력은 완전히 척결되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강민준은 제2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를 제거하려던 음모는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은채의 용기와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이은채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제2그룹의 혼란이 잠잠해지고 정의가 제자리를 찾은 후 강민준은 이은채가 입원한 병실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의 마음은 안도감과 함께 깊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왔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이은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작고 여려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은채 씨? 강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은채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치료 중인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민준 씨, 다 끝났으니. 강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감싸는 힘은 단단했다. 미안해요, 은채 씨. 저 때문에 당신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아니에요. 이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의 눈빛은 강민준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묘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은채는 강민준의 곁에서 제2그룹의 재편 과정을 도왔다. 강민준은 강상무와 그의 세력이 남긴 혼란을 수습하고 그룹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이은채의 뛰어난 통찰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서나 경호원을 넘어 강민준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이은채는 강민준의 도움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자신의 고아원 시절과 친척들에게 버림받았던 아픔을 모두 털어놓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혈연 관계만이 가족이 아니라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해 주었다. 강민주는 이은채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그녀를 지지했고, 그녀가 두려워할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은채는 강민준의 따뜻함과 진심 어린 마음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안정감과 소속감을 찾았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과거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녀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주는 이은채를 저택의 정원으로 불렀다. 정원은 아름다운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강민주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은채 씨, 당신은 제 삶의 빛이자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은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확고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포옹했다. 그 순간 이은채는 자신이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그녀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고독했던 삶은 끝이 났고 이제 그녀 앞에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다. 재벌 3세 강민준, 평범한 여인 이은채와 결혼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처음에는 이은채의 배경에 대한 험담과 추측이 난무했지만 강민준은 그녀에 대한 굳건한 사랑과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이은채가 자신을 구한 영웅이자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준 유일한 존재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들은 이은채의 진정성과 강민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기 시작했다. 결혼 후 이은채는 J그룹의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힘썼다. 그녀는 특히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데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돕는 데 헌신했다. 강민주는 그녀의 모든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선한 영향력이 J그룹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강민주는 J그룹을 세계적인 윤리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이은채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과 신뢰를 보내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녀의 로맨스를 넘어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서사시가 되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고아 소녀가 한 남자를 구하고 그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